여러분, 오늘은 가볍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에 현관에 놓여 있는 단 하나의 물건 때문에 평생 가난해지는 집이 있다는 사실.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80여 년 동안 수많은 집과 사람, 회사를 지켜보며 이 진실을 똑똑히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난해지는 집은 반드시 현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평생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운이 틀어졌다고만 생각할 뿐 정작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끝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보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힌트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현관에 두면 평생 가난해지는 7가지를 단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 채 방치하면 집안의 흐름이 무너지고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저 이병철이 삼성상해 시절 대구와 수원, 서울의 수많은 거래처를 오가며 본 집들 중 특히 1970년 어느 여름 한 집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집은 결국 큰 위기를 겪었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에 오는 현관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는 4번째 항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려버린 단 몇 초가 앞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7가지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모르는 가난의 씨앗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현관을 확인하는 것, 그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현관에도 제가 말씀드릴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바로 치우십시오. 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풍수나 미신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라 말해왔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이 흐트러지면 삶이 흔들리고 현관이 정돈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과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두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살아오며 배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경험을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위험 신호, 바로 어질러진 신발입니다. 현관 바닥에 신발이 3켤레, 4켤레, 심지어는 5켤레까지 뒤섞여 나와 있는 집, 이 모습은 그저 지저분한 풍경이 아니라 제가 평생 지켜보며 얻은 결론 하나, 가난해지는 집의 가장 첫 번째 징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첫 번째 문, 즉 운이 스며드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문 앞이 신발로 가득 막혀 있다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가게 문 앞을 짐으로 가득 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삼성 상해를 하던 젊은 시절 대구에서 한 거래처 사장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현관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10켤레가 넘는 신발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흙, 먼지, 젖은 자국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일수록 현관은 반드시 비워놓는다. 왜냐하면 현관은 장사로 치면 가게 간판이고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첫인상이 흐트러져 있으면
손님도 기회도 사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장은 훗날 장사가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본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이 흐트러진 집은 결국 삶도 흐트러진다. 여러분, 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관에 몇 켤레의 신발이 나와 있습니까? 출근용, 외출용, 아이들 신발, 장을 본 후 벗어둔 신발, 별 생각 없이 두면 어느새 현관은 바깥 기운이 묻은 신발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신발은 바깥 세상의 기운을 그대로 집으로 끌고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현관에는 정말 필요한 2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드시 신발장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제가 평생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품질이 무너지고 품질이 무너지면 신용이 무너집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의 작은 무질서가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흐트러짐이 결국 삶 전체의 균형을 흔들게 됩니다. 아침에 나설 때 반듯하게 정돈된 현관을 보면 마음이 깔끔하게 다져집니다. 그와 반대로 신발이 널려 있고 바닥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루의 기운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현관의 상태가 하루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십시오. 흩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공기를 한번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이 놀랍도록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가 아니라 운을 맞이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올 기회를 위해 현관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에는 몇 켤레의 신발이 나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징조는 바로 부러진 우산입니다. 현관 한쪽에 펴지지도 않는 우산, 살이 휘어지고 녹이 쓴 우산, 언젠가 쓰겠지 하며 방치해둔 오래된 우산들, 이것들은 단순히 낡은 물건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업과 사람을 보며 얻은 중요한 깨달음, 운을 지켜줄 보호막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산은 본래 비와 바람, 외부의 험한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즉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상징이 부러지고 찢어진 채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는 것은 마치 집안에 찢어진 부적을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두면 집의 기운이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불안해지며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납니다. 제가 1960년대 서울에서 무역을 넓혀가던 시절 오랫동안 함께 거래하던 한 분이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요즘 이상할 정도로 일이 꼬입니다. 작은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사람이 빠지고 거래가 뒤틀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그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이유를 단숨에 알았습니다. 현관 모서리에 우산이 5자루, 그중 3자루는 살대가 부러지고 끝이 휘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우산들은 당장 버리십시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억지로라도 쓰려면 쓸 수 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망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삶의 기회를 막습니다. 부러진 우산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너진 마음가짐을 붙잡은 것과 같고 그 마음은 반드시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 타협을 낳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분은 그날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동안 꼬이던 일들이 하나둘 정리됩니다. 저는 그때 다시 확신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마음의 상태를 고스란히 비춘다. 여러분 댁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펴지지도 않는 우산, 살대가 휘어진 우산, 비 오는 날조차 꺼내 쓰기 꺼려지는 낡은 우산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흔히
언젠가는 다시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러진 물건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고 행운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부러진 우산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래된 집착을 비우고 새로운 보호막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생각을 버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묵은 고집을 버리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현관을 살펴보십시오. 우산이 있다면 살대는 곧게 서 있는지, 녹은 없는지, 힘없이 휘어져 있지는 않은지, 만약 이미 부러져 있다면 그 우산은 여러분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운을 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현관에는 지금 어떤 우산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경고는 바로 현관 정면의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좋은 기운을 비추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집 안에 들어오는 운을 그대로 밖으로 밀어내는 가장 위험한 배치입니다. 거울은 본래 빛을 비추고 기운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면서도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살핀 것이 기운의 흐름이었습니다. 사람이든 공장이든 집이든 흐름을 막거나 되돌리는 구조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현관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려던 운을 그대로 반사해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운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울이 정면에 서 있다면 그 운은 머무르지 못하고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손님이 문 앞까지 왔다가 이 집은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1970년대 중반 저는 수원 공장 사업을 넓히던 시기 한 협력업체 사장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의 풍경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가게 전면에 세워진 것 같은 큰 전신 거울, 그 사장은 말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한번 확인하려고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되지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운을 돌려보내고 있구나. 그 당시 그 사장의 사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어긋나고 추진하던 일들이 계속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며칠 뒤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거울을 현관의 옆자리로 옮겨 보십시오. 운이 바로 튕겨나가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거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집의 기운도 사람의 마음처럼 흐름을 원한다. 흐름이 막히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흐름이 돌면 삶이 다시 움직인다. 여러분 댁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서 자신을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큰 거울이 서 있진 않습니까? 매일 아침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 거울이 사실은 좋은 기운을 밖으로 돌려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은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어온 운이 집안을 한번 순환한 뒤 그 빛과 기운이 확장되도록 도와주는 자리, 그곳이 거울의 자리입니다. 현관의 거울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과 흐름을 비추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현관문을 열고 거울의 위치를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거울은 운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돌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징조는 바로 어두운 현관 조명입니다. 현관에 전구가 나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빛이 지나치게 약해 늘 침침한 현관을 가진 집, 이것은 그 어떤 징조보다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운이란 밝음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밝은 곳으로 모이고 운도 밝은 곳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집의 첫 입구인 현관이 어둡다는 것은 이 집은 기운이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치 해가 들지 않는 가게처럼 손님도 기회도 마음도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1960년대 말 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 오랜 거래처 중 한 회사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이 틀어지며 사장은 밤낮으로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기 위해 그 사장의 집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현관이 심하게 어두웠습니다. 전구가 나가 있었고 그 자리는 몇 주째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 사장은 말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전구 하나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조짐을 놓치면 큰 위기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집의 천문인 현관이 어두우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좋은 흐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작은 무관심이 결국 그 회사의 위기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집의 생기이자 사람의 기운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항상 강조한 것도 기본을 흐리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현관의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운이 멈춥니다. 여러분 댁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전구가 깜빡이며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 너무 약해 축 처진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구 하나쯤이야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집의 공기를 밝히고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바꾸는 순간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밝은 빛이 나를 맞이하는 집은 그 자체로 마음을 위로하고 다음 날을 견딜 힘을 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현관의 전구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집 현관은 지금 나와 내 가족의 운을 밝혀주고 있는가? 여러분, 5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바로 현관에 열쇠를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집 열쇠와 차 열쇠를 현관 선반 위에 그대로 올려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집의 기운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열쇠는 본래 경계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집 밖의 세계와 집안을 구분하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열쇠가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밖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집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무의식적 메시지를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제가 수원 공장과 재계 여러 일을 오가던 시기 오랫동안 교류하던 한 임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요즘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앉아 있어도 자리가 잡히질 않습니다. 저는 이유를 듣기 위해 그 임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선반 위에 집 열쇠, 금고 열쇠, 차량 열쇠까지 모두가 한 줄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늘 급하게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마치 마음이 늘 집 밖 세상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열쇠를 두고 계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갈 때 바로 집어서 나가려고요. 편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편함을 쏟다가 마음이 더 불편해진 것입니다. 열쇠를 보이지 않는 안쪽 서랍으로 옮겨두십시오. 마음도 함께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임원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앉아있는 자리가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건의 위치와 함께 움직인다. 마음이 현관에서 떠돌면은 삶도 흔들리고
마음이 집안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가정도 일도 안정됩니다. 여러분의 집 열쇠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늘 현관 선반 위에 바로 집어서 나가기 편한 곳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편리함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떠돌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열쇠를 조용히 집안의 서랍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그 작은 이동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머물게 하고 당신의 마음도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열쇠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6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징조는 바로 현관에 쌓인 박스입니다. 이사 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풀지 않은 상자, 언젠가 정리하겠다고 세워둔 상자들, 집안으로 들여온 물건을 잠시 두었다며 그대로 놓아둔 상자들. 이것들은 단순한 택배 상자나 짐이 아닙니다. 아직 이 집에 마음이 정착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박스는 임시의 상징입니다. 움직일 물건, 정착하지 못한 것,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의 흔적입니다. 그런 박스가 현관에 쌓여 있다는 것은 집의 첫문에서부터 나는 아직 완전히 이곳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제가 수원 공장을 돌보던 시절 한 젊은 직원이 제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이상하게도 요즘 마음이 흔들리고 집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그 직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현관에 상자가 5개나 쌓여 있었고 그중 몇 개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사 왔는데 아직 다 못 풀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풀지 못했다면 짐이 아니라 마음이 아직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십시오. 그는 그날 상자를 모두 풀고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이 이제야 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박스를 그대로 두면 집의 기운이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떠돌게 됩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 곳이 없다면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댁의 현관에는 어떻습니까? 이사 온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풀지 않은 상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언젠가 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박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박스를 치우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운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훨씬 가볍게 순환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여유를 되찾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 박스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고 둘 것은 두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십시오. 그 순간 집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현관에는 지금도 임시 마음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징조는 바로 더럽거나 낡은 방문객 슬리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자기 가족이 신는 슬리퍼는 새 것으로 갈아놓으면서 정작 손님용 슬리퍼는 낡고 해지고 때가 묻은 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사업을 해오며 이 사소해 보이는 슬리퍼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슬리퍼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즉 그 사람의 배려와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이고도 섬세한 상징입니다. 1970년대 초 제가 서울과 수원을 왕래하며 바쁜 시절에 한 중견 기업의 사장을 집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번듯했습니다. 현관은 깨끗했고
집 내부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내어준 방문객용 슬리퍼, 그것은 오래되어 바닥이 닳아 있었고 천에는 때가 배어 있었으며 모서리는 까슬까슬하게 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님에게 정성을 쏟지 않는구나. 자신이 신는 슬리퍼는 새 것으로 유지하면서 손님에게는 남은 것, 묵은 것을 내어주는 마음, 이 작은 배려의 결핍이 사업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장은 당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곧 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과 사업에 그대로 돌아온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보다 손님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편안해야 그 기운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문객 슬리퍼는 그 집의 정신입니다. 슬리퍼 하나가 그 사람이 평소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댁의 손님용 슬리퍼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족 슬리퍼보다 더 낡았습니까? 색이 바래고 밑창이 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만 신어보면 그 집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방문객 슬리퍼를 바꾸는 것은 큰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집은 손님을 존중한다.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행운도 편안히 그 집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손님용 슬리퍼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슬리퍼는 내가 손님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인가?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분들은 제가 평생 지켜본 바로는 전체 사람 중 10%에서 10%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는 상위 소수의 특별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는 현관이라는 작은 공간을 빌려 여러분의 마음, 태도, 삶의 흐름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바로잡는 순간 집안의 공기도, 마음도, 운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현관을 바꾸는 3가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신다면 분명히 삶이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2일, 매일 아침 30초, 현관을 바라보는 마음. 현관은 하루의 천문이며 하루의 운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단 30초만 현관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한지, 불필요한 물건은 나와 있지 않은지, 조명은 밝은지, 먼지가 쌓이지 않았는지, 이 30초의 점검은 청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돈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배운 진리는 단 하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눈이 아닌 손님의 눈으로 현관을 보는 마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현관을 어떻게 볼까? 손님처럼 바라본 순간 현관의 모든 진실이 보입니다. 어지러워 보이면 실제로 어지러워 있는 것이고 어둡게 보이면 실제로 어두운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늘 익숙한 곳에 무뎌지지만 손님의 눈은 진실을 비춥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집을 바라보면 고쳐야 할 부분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이는 즉시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삶과 운을 동시에 정돈하는 길입니다. 삶돈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정성, 현관을 바꾸는데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부러진 우산을 버리고 전구를 바꾸고 슬리퍼를 깨끗이 닦는 일, 이 모든 것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이병철이 평생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현관을 정리하는 일은 돈이 드는 비용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는 정성입니다. 그 정성이 쌓일 때 집도 마음도 기운도 밝아지고 결국 삶 전체가 반듯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며 운의 첫 번째 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바로 고치십시오. 행동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운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가장 놀랐던 것은 몇 번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들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밝은 기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관이 행운을 맞이하는 가장 따뜻한 문이 되길 바랍니다.